여러분, 오늘 저는 어머니이기 전에 경고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새벽 5시, 따님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라는 전화 한 통이 제 20년의 침묵을 깨웠습니다. 딸 미래의 목에 남은 자국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범인은 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제 사위 박성진이었죠. 그는 보험을 말했고 사랑을 연기했고 결국 죽음을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여자친구, 두 번째 아내, 그리고 세 번째 표적까지 패턴은 같은데 얼굴만 바뀌었습니다. 의사와 설계사, 서류와 서명, 그리고 사고라는 단어 하나로 덮는 방식이었죠. 어머니라면 압니다. 떨리는 숨, 피하는 눈빛, 사소한 시간표의 구멍이 무엇을 말하는지요. 저는 20년 전 묻어둔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김형섭, 이정호, 그리고 저 자신을요. 오늘 저는 제 딸을 지키기 위해 다시 그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사위가 말합니다. 가스 사고면 어떨까요? 하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진실부터 기록합시다. 라고요. 지금 이 순간도 녹음은 켜져 있고 증거의 실은 이미 엮였습니다. 여러분, 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눈을 감으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새벽 5시, 김순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55세의 그녀에게 늦잠이란 사치였죠. 낡은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습관, 20회 넘게 이어온 일상이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 순이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한 아픔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머리를 묶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이 부쩍 늘었지만 염색할 여유는 없었죠. 엄마는 괜찮다. 미래만 잘 살면 돼. 딸 미래를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28살이 된 딸은 이제 결혼했어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순이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순이 식당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이 작은 가게는 그녀의 전부였어요. 20평도 안 되는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딸을 키웠고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며 순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식당 사장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좀 달랐습니다. 이곳 단골 손님들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새벽 6시 반,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김 사장님.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김태수. 이 지역에서 나름 알려진 인물이죠. 순이는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오셨네요. 평소처럼 된장찌개랑 생선구이로 할까요? 그래야겠네요.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서요. 김태수가 구석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의 표정을 살폈어요.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사람들의 기색을 읽는 눈이 생겼거든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된장찌개를 끓이며 순이가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무례해져서 말이에요. 예전엔 상하 관계라는 게 있었는데 그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너무 오래된 방식에 매여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던 순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새벽 7시에 전화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래야? 왜 이렇게 일찍? 엄마, 미안해요. 방해하는 거 알지만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픈 거야? 아니에요.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미래는 그렇게 말했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었어요. 순이는 김태수를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성진이가 뭐라고 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지금은 조금 복잡해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거든요. 순이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본능은 쉽게 속지 않았어요. 28해 동안 딸을 키워오면서 미래의 모든 감정 변화를 읽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괜찮아요. 딸 녀석이 새댁이라 아직 서툰 게 많아서요. 그러고 보니 따님이 결혼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위는 어떤 분인가요? 이 질문에 순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박성진, 딸의 남편 이름만 떠올려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때부터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보험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에요. 순이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기만 한 걸까? 최근 몇 달 동안 딸에게서 느껴지는 변화가 신경 쓰였거든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주방에서 다른 손님들을 위한 준비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딸 생각이 났습니다. 미래가 왜 그렇게 떨렸을까? 아침 7시 반,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순이는 그를 본 순간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그 남자는 이정호였습니다. 예전에 이 동네에서 활동했던 사람 중 하나였죠. 몇 년 전 감옥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나왔다고 들었어요. 정호 씨, 언제 나오셨어요?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새 출발하려고요. 이정호의 말에 순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 출발이라 정말 그럴까요? 이런 일을 오래 지켜봐온 그녀로서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뭘 드실래요? 김치찌개 하나만 부탁해요. 그런데 사장님, 이정호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박성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딸의 남편 이름이 갑자기 나오니까 놀랐거든요. 왜요? 그냥 보험 관련 일 때문에 알게 됐는데요. 좀 이상한 사람 같았어요. 이상하다니요? 순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이정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사람 중에 보험 사기 전문가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성진이라는 사람이 꽤 유명하더라고요. 순이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떻게 유명한데요?
보험금을 타내는데 굉장히 능숙하다고. 특히 가족들 보험을 여러 개 들어두고는. 이정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순이의 표정이 급변했거든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사장님, 혹시 그 사람과 어떤 관련이 있으신가요? 순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하지만 딸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면 제 사위예요. 이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사장님, 따님한테 생명보험 많이 들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순이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성진이 미래에게 여러 개의 보험을 들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는 신혼부부니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구나 생각했는데 혹시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순이가 물어보려던 순간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순희 씨 맞나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공식적인 느낌의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저는 성모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박미래 씨, 보호자시죠? 순이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태수와 이정호가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미래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요. 의식은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이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김태수가 일어나서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이정호도 급히 다가왔어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정호의 제안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든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가게 문을 급히 닫으며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이정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보험 사기, 가족들 보험, 그리고 지금 딸이 병원에. 차 안에서 순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성진이가 빨리 가주세요. 소트 847. 병원으로 가는 길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어요. 딸이 다쳤을까? 아니면 정말로. 사장님, 너무 걱정 마세요. 의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정호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순이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28년 전 딸을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만은 절대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때처럼요. 혹시 정호 씨가 말한 그 보험 사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딸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보통은 이런 식이에요. 먼저 가족들한테 여러 개의 생명보험을 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정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요? 의도적으로 사고를 만들어요. 자살로 보이지 않게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순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딸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감옥에서 들은 얘기로는 박성진이라는 사람은 좀 더 교묘하다고 했어요. 직접 손을 쓰지 않고 상황을 만들어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이는 이정호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뛰어들어갔어요. 응급실 접수대에서 딸의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3번 침대에 계세요. 지금 의사 선생님과 상담 중이실 거예요. 순이는 커튼을 젖히고 들어갔습니다. 딸 미래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 멍이 있고 왼쪽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래야,
엄마, 딸이 순이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순이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미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잠시 상담실에서 얘기 좀 할까요? 상담실에서 의사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분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상처 패턴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가요? 보통 계단에서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다치지 않거든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밀려서 순이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설마 성진이가, 그리고 환자분이 계속 괜찮다고만 하시는데 표정은 굉장히 무서워해요. 혹시 가정폭력 같은? 잠깐만요. 순이가 의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가정폭력? 자신의 딸이? 제 딸이 누구한테 맞았다는 얘기인가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 목 부분에 있는 멍은 순이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돌아가서 진실을 들어야 했어요. 미래야, 엄마한테 정직하게 말해봐. 성진이가 너를 때렸니? 미래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아니에요. 그냥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 미래야. 순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엄마는 너를 28년 동안 키웠다. 네가 언제 거짓말하는지 다 알아.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해. 그제서야 미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성진이가 요즘 많이 변했어요. 술을 많이 마시고 저한테 화를 내고. 그래서 너를 밀었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근데 미래가 망설였습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뭐야? 성진이가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순이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딸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그리고 이상한 서류에 사인하라고 계속 졸라요. 보험 관련된 것 같은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커튼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래야, 괜찮아? 회사에서 연락받고 급히 왔어. 박성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딸을 바라봤어요. 미래의 몸이 순간 경직되는 게 보였습니다. 미래야, 장모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성진이 커튼을 젖히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순이의 눈에는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그리고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딸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묻어둔 과거를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성진 씨, 우리 좀 얘기할까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20년 전의 그 무서운 기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진 씨, 우리 좀 얘기할까요? 순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기운을 느낀 성진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했던 장모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아, 네, 장모님. 근데 미래가 지금 아픈데 바로 그 때문에 얘기하자는 거예요. 순이는 딸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성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 끝 카페테리아. 순이와 성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성진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남편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순이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미래가 어떻게 다쳤는지 정확히
들어볼까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고 했잖아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 정말요? 순이의 한마디에 성진의 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뭔가 위험한 빛이 번뜩였거든요. 장모님, 무슨 뜻이신지. 성진 씨, 저 사람 보는 눈은 있어요. 20해 넘게 이런저런 사람들을 봐왔거든요. 순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성진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혹시 미래한테 보험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요? 보험요? 성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순이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네, 생명보험. 아마 여러 개 들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이유로요. 성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장모님, 신혼부부가 보험 드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이상한 게 아니라 문제는 개수예요. 그리고 수익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고요. 순이는 가방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피우는 담배였어요. 20년 전, 그때처럼 긴장될 때 나오는 습관이었습니다. 장모님도 담배를 피우시네요. 예전엔 하루에 한 갑씩 피웠어요. 딸 낳고 끊었지만요. 담배를 입에 물며 순이가 말했습니다. 성진은 그녀의 변화된 분위기에 뭔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시 피우고 싶어지네요. 특히 화가 날 때는요. 장모님, 저한테 화가 나실 이유가 있어요. 순이의 단호한 대답에 성진이 당황했습니다. 미래 목에 있는 멍 봤어요. 그리고 팔 부러진 각도도요. 의사가 뭐라고 하던지 들었죠? 성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계속했어요. 성진 씨,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예전에는 좀 험한 일 했어요. 지금은 조용히 살고 있지만요. 순이의 고백에 성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설마 장모가 그때 배운 게 있다면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보이는 신호들이에요. 눈의 움직임, 손의 떨림, 목소리의 변화. 순이는 성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신 모습이 딱 그래요. 성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할 말이 많아요. 뭔가 위협적인 기운의 성진은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 얘기도 들었어요. 미래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계획의 일부인가요? 아내를 감정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서 실수할 빌미를 주려는? 순이의 날카로운 분석에 성진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장모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요. 계속 모른다고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순이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제 딸한테 손대지 마세요. 다시 한번 다치게 하면. 순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장모님, 저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진은 순이의 눈에서 진짜 위험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머니의 걱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진 씨, 보험 사기는 생각보다 쉽게 들통나요. 특히 요즘엔 수사 기법이 많이 발달했어. 성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정말로 들켰나요? 증거도 없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증거요? 순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찾으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그때 순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정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사장님, 박성진에 대해 더 알아낸 게 있어요.
급하게 만나야겠습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뭔가 있구나. 성진 씨, 오늘 대화는 여기서 끝내죠.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순이가 일어서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제 딸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누구라도 어떤 이유라도 상관없이요. 성진은 혼자 남겨진 카페테리아에서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장모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순이는 병실로 돌아가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정말로 20년 전의 자신을 깨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병실로 돌아온 순이는 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미래는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눈가의 떨림으로 깨어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은 속일 수 없었거든요. 미래야, 엄마 왔어. 엄마, 성진이는요? 집에 보냈어. 오늘 밤은 엄마가 여기 있을 거야. 순이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래의 손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엄마, 성진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딸을 잘 돌보라고 했지. 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정호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확인해야 했어요. 미래야,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간호사실에서 얘기할 게 있어서. 네, 엄마. 복도로 나온 순이는 이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 씨, 나예요. 뭘 알아냈다고 했죠? 사장님, 지금 통화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병원에 있어서. 내일 아침에 가게로 올 수 있어요? 네, 그럴게요. 그런데 사장님, 정말 조심하세요. 박성진이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순이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딸을 지키려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래는 진통제 때문에 깊게 잠들어 있었고 순이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년 전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순이는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쓰던 것이었는데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말이죠. 수첩을 펼치자 오래된 전화번호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었어요. 김형섭, 20년 전 동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이쪽 바닥 소식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순이는 복도로 나가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다행히 아직 쓰는 번호였습니다. 형섭이야, 나 순이야. 순이? 김순이? 허,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내고 있었는데 혹시 만날 수 있을까? 부탁할 게 있어서. 부탁? 너가 부탁한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구나. 언제 만날까? 내일 저녁 어때? 예전 그 카페에서. 알겠어. 그런데 순이야, 너 다시 일할 생각은 아니지?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다시 그 일을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상황에 따라서. 다음 날 아침 이정호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밤새 병원에 있다가 아침 일찍 집에 와서 씻고 가게를 열었어요. 미래는 오늘 하루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사장님, 밤새 고생 많으셨겠어요. 괜찮아요. 그보다 어떤 걸 알아냈다고 했죠? 이정호는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성진이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비슷한 일이요? 전 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갑자기 사고로 죽었거든요. 순이의 혈압이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보험금은요, 2억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지금 다니는 보험회사에 투자했다고 해요. 증거는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제가 감옥에서 만난 그 사람이 당시 수사에 관련되어 있었거든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는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다고 해요. 순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로 성진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고 사장님, 하나 더 있어요. 뭐죠? 박성진이 요즘 자주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보험 설계사예요. 설마. 네, 아마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험 가입부터 사고 연출까지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성진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이정호와 순이는 급히 대화를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미래 상태 확인하러 왔는데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잠깐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성진의 눈이 이정호에게 머물렀습니다. 뭔가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이분은 누구시죠? 단골 손님이에요. 순이가 대답했지만 성진은 여전히 이정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이정호가 일어서려 하는데 성진이 말했습니다.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럴 리 없을 텐데요. 이정호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뭔가 위험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정호 씨, 천천히 가세요. 오늘 저녁에도 오실 거죠? 네, 그럼 이만. 이정호가 나간 후 성진과 순이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장모님, 혹시 저에 대해 뭔가 조사하고 계신 건 아니죠? 순이는 성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딸이 다쳤으니까. 장모님, 성진 씨도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성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착한 사위 모습이 사라지고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드러났어요. 장모님이 먼저 그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저도 할 말이 생기네요.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들어볼게요. 그리고 그때 순이는 20년 만에 다시 그때의 자신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들어볼게요. 순이의 차분한 대답에 성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협박에 겁을 먹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거든요. 장모님이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대충 알아봤어요. 성진이 가게 문에 준비 중 팻말을 걸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뭔가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에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하셨다던데요. 그래서요. 그때 일로 아직도 경찰서에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혹시 미래한테 알려지면 어떨까요? 성진은 자신이 우위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성진 씨,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라기보다는 서로 조용히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죠. 순이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자신을 상대로 이런 수를 쓰다니요. 그래서 제안이 뭔가요? 미래 일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 문제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미래를 또 때릴 거라는 얘기네요. 성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버렸거든요. 장모님, 말 조심하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요? 순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몰래 찍어둔 미래의 상처 사진들이었어요. 이것도 증거고 의사소견서도 증거죠. 필요하면 더 만들 수도 있고요. 성진이 당황했습니다. 순이가 이렇게 치밀한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성진 씨, 전 부인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 말에 성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2번 연속 사고라니 참 운이 없으시네요. 순이의 냉소적인 말투에 성진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저를 살인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그냥 운이 없다고 했을 뿐인데요. 순이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성진이 점점 흥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미래한테 든 보험 수익자가 누구죠? 당연히 저죠. 남편이니까. 몇 개나 들었는데요. 그건 개인정보 아닌가요? 순이는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20년 전에 그 위험한 빛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성진 씨, 제대로 얘기해봐요. 미래를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지. 무슨 소리예요? 성진이 소리를 질렀지만 순이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갔어요. 20년 전에 저 같은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순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치 겨울바람처럼 차가워졌어요. 나쁜 사람들을 찾아서 혼내주는 일이었어요. 특히 여자들을 괴롭히는 놈들을요. 성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이에게서 정말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요? 순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들으시라고요. 그때 순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형섭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순이야, 오늘 저녁 약속 전에 급히 만나고 싶다. 박성진에 대해 알아낸 게 있어. 순이는 문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형섭이 빠르게 움직여줬네요. 성진 씨,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죠. 순이가 성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거리는 1미터도 안 됐어요. 미래한테 다시 손대면 그때는 정말로 옛날 방식대로 해결할 거예요. 장모님, 그리고 성진 씨, 보험 사기는 생각보다 형량이세요. 특히 살인이 엮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하죠. 성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순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요. 순이는 가방을 들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래면에 가실 거면 따라오세요. 단 제가 보는 앞에서만요. 성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순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뭔가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계획을 바꿔야 하나? 하지만 성진에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순이는 20년 만에 다시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냥감은 자신의 딸을 위협하는 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순이는 형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섭아, 지금 만날 수 있어? 그래, 어디서 만날까? 병원 근처 카페로 와. 급한 일이야. 순이는 성진을 힐끗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김순이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딸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성진은 여전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순이는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김형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병실에서 미래를 지키고 있다고 했지만 순이는 전혀 안심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순이야. 익숙한 목소리에 순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형섭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형섭 오빠, 고마워요. 이렇게 급하게 부르면서. 뭘, 우리 사이에. 그런데 전화로 들으니까 심각한 일 같던데. 형섭이 순이 앞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의 순이라면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성진이라는 놈에 대해 뭘 알아내셨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 그런데 순이야, 정말 놀랄 거야. 형섭이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카페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조심스러운 얘기였거든요. 그놈이 지금까지 3번이야. 3번이요?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정호는 2번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5년 전 대학생 여자친구 등산 중 추락사. 형섭이 작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2번째는 3년 전 첫 번째 부인 가스 중독 사고. 그리고 3번째가 미래구나. 순이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딸이 3번째 타겟이었다니. 매번 패턴이 비슷해. 보험을 여러 개 들게 하고 감정적으로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이런 정보를 구했어요. 우리 쪽 사람 중에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애가 있거든. 그 애가 수상하다고 제보한 거야. 형섭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순이야, 더 심각한 게 있어. 뭔데요? 박성진이 혼자가 아니야. 공범이 있어. 순이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자 보험 설계사 1명이랑 의사 1명이 한 팀이야. 완전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의사까지. 사망진단서 조작하고 부검 피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거지. 순이는 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 문제가 아니었어요. 형섭 오빠, 증거는 있어요? 직접적인 건 없지만 정황 증거는 많아. 그리고 형섭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뭐해요? 박성진이 요즘 미래 근처에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어떤 행동이요? 집 근처를 맴돌면서 뭔가 체크하는 것 같더라고. 마치 사고가 일어날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 같은. 순이는 더 이상 듣기 어려웠습니다. 딸이 지금 당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섭 오빠,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런데 어떻게 할 생각이야?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처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만들어야겠어요. 확실한 증거를. 어떤 식으로? 박성진을 유인해서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녹음이든 영상이든. 순이의 눈에서 결심이 번뜩였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순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장모님, 큰일 났어요. 성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연기하는 것 같았지만 순이는 일단 들어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래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순이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설마 벌써?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병원이에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이는 형섭을 바라봤어요. 형섭 오빠,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요. 무슨 일이야? 미래가 위험해요. 그놈이 벌써 시작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급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형섭이 운전을 하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냉정하게 생각해.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 알아요. 하지만 딸이에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박성진이 뭔가 준비한 걸 수도 있거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순이는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성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순이의 눈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장모님, 다행히 오셨네요. 미래는 어때요? 의사가 지금 검사 중이에요. 갑자기 숨을 못 쉬어서 순이는 중환자실 유리창을 통해 딸을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미래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의료진이 너무 적었고 응급 상황치고는 분위기가 차분했어요. 이상해. 정말 응급 상황이 맞나? 순이는 성진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감춰진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성진 씨,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형섭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의료진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순이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함정이다. 그리고 진짜 게임이 지금 시작되는 거다. 순이는 중환자실 앞에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형섭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이야, 저기 의사 좀 봐. 뭔가 이상해. 순이도 그 의사를 유심히 봤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 의사였는데 성진과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혹시 형섭 오빠가 말한 그 공범 의사인가요?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조사한 정보와 일치해.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어서 잠시 면회 가능합니다. 순이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어요. 미래야, 괜찮아?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뭔가 두려운 빛이 보였어요. 순이는 딸의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 없었어? 약을 먹거나. 미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성진이가라고 말했어요. 순이의 혈관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정말로 성진이 뭔가를 한 것 같았어요. 미래야,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순이는 딸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나왔습니다. 성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모님, 미래가 뭐라고 했어요? 괜찮다고 하네요. 그런데 성진 씨, 미래가 오늘 뭘 먹었는지 아세요? 아침에 죽 한 그릇이랑 약을 좀 먹었죠. 어떤 약이요? 성진이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진통제랑 소화제 같은 거요. 병원에서 준 약이 아니라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미래가 속이 안 좋다고 했어. 순이는 확신했습니다. 성진이 뭔가를 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형섭 오빠,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두 사람은 복도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순이가 빠르게 상황을 설명하자 형섭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이미 시작된 거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미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그리고 형섭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박성진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함정을 만들어야겠어. 어떤 함정이요? 그놈이 직접 범행 계획을 말하게 만드는 거야. 녹음하면서.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유인할 거예요? 그놈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지. 돈에 욕심이 많으니까. 바로 그때 성진이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의사 선생님이 상담하자고 하시는데요. 상담실에서 그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뭐가 이상한데요? 순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아마
실수로 뭔가를 잘못 섭취한 것 같은데. 의사의 말에 성진이 과장된 놀람을 표현했습니다. 독성 물질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순이는 그 의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뭔가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어떤 독성 물질인가요? 정확한 성분은 더 검사해봐야 하지만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은요? 다행히 초기 단계라서 치료 가능합니다. 하지만 며칠 더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순이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더 입원. 그 시간 동안 성진이 뭘 할 생각일까요? 상담이 끝나고 나서 순이는 형섭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어떻게? 미래를 여기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의사도 공범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순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20년 전처럼 직접 나설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제가 미끼가 될게요. 순이야, 위험해. 딸보다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순이는 성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연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성진 씨, 미래 상태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저도 그래요, 장모님. 혹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모아둔 돈이 좀 있어요. 성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돈 얘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치료비 걱정은 마세요. 보험도 있고.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거나. 순이는 성진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계산하는 빛이 보였어요. 장모님, 혹시 그 돈이 얼마나? 꽤 많아요. 제가 젊었을 때 벌어둔 거라서. 성진이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미끼를 물기 시작하는군요. 그런데 성진 씨,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잠깐 들을 수 있어요? 그 돈 얘기도 하고 미래 앞으로의 계획도 상의해봤으면 해서. 네, 물론이죠. 성진이 너무 쉽게 동의했습니다. 순이는 확신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라고. 함정은 준비됐습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 중 누가 더 영리한지 알아볼 시간이었어요. 저녁 7시. 순이는 집에서 성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섭과 이정호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녹음 장비도 준비돼 있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하는 일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 순이는 속으로 다짐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성진이 욕심을 부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했어요. 돈에 눈이 멀면 실수하게 될 테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진이 도착한 것 같았어요. 어서 와요, 성진 씨. 안녕하세요, 장모님. 미래 상태는 어때요? 성진이 들어오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품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의사가 내일 모레쯤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성진의 표정에서는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순이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성진 씨, 차부터 마실까요? 순이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성진은 거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사이에 금고가 보였거든요. 장모님,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많이 벌었나 보네요. 그럭저럭 살 만큼은 벌었죠. 미래를 위해 모아둔 것도 있고요. 성진의 눈이 더욱 번뜩였습니다. 순이는 일부러 금고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금고에 현금으로 좀 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현금이요? 네. 은행에 맡기면 세금도 내야 하고 옛날 사람이라서요. 순이는 성진의 탐욕스러운 시선을 확인했습니다. 미끼를 완전히 물었네요. 그런데 성진 씨,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무슨 얘기요? 미래가 정말 실수로 독성 물질을 먹었을까요?
성진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장모님, 무슨 뜻인지. 성진 씨, 저도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해치는 방법들을 모르지 않아요. 순이의 직설적인 말에 성진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전 부인들 얘기도 들었고요. 장모님, 성진 씨, 지금까지 얼마나 벌었어요? 보험금으로요. 성진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착한 사위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3번의 사고, 공범들, 수법까지도요. 성진이 소파에 기대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네요. 그럼 이제 진짜 얘기를 해볼까요? 순이도 이제 가면을 벗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냉혹한 김순이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뭘 알고 싶으신데요? 미래를 어떻게 죽일 생각이었는지요. 성진이 놀라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간단했어요. 퇴원하고 며칠 후에 집에서 가스 사고로 첫 번째 부인처럼요. 순이는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자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이 끼어들어서 계획이 복잡해졌네요. 그래서요? 지금은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성진이 일어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혹시 장모님도 함께 사고를 당하시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너무 많이 아시니까. 순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네요. 성진 씨, 그런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저를 혼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형섭과 이정호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성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순희야, 다 녹음됐어? 네, 완벽하게요. 성진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섭이 문을 막고 서 있었거든요. 박성진 씨, 앉으세요. 할 얘기가 더 있어요. 이건 함정이었군요. 맞아요. 그런데 성진 씨는 진짜 함정에 빠진 거예요. 수은이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제보 전화를 했어요. 곧 올 거예요. 성진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었어요. 장모님, 제발 성진 씨, 딸을 건드린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20년 전에 그 차가운 기운이 완전히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 같았어요. 성진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이미 게임은 끝나 있었습니다. 순이가 친 완벽한 함정에 스스로 걸어들어온 것이었거든요. 성진 씨, 감옥에서 전 부인들한테 사과하세요. 순이의 마지막 말과 함께 20년 만에 다시 깨어난 사냥꾼의 첫 번째 사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 미래가 안전해질 수 있었어요. 소트 896. 며칠 후 순이는 병원에서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미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성진이 체포된 후 독성 물질의 해독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됐거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맙다는 거야? 엄마, 당연한 일을 한 거지. 순이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28년 전 처음 딸을 안았을 때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는 다짐 말이죠. 그런데 엄마가 그런 분이셨다니 전혀 몰랐어요. 과거는 과거야. 지금은 그냥 식당하는 평범한 엄마고. 하지만 순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딸을 위해서라면 말이에요. 식당으로 돌아오니 김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문을 닫아서 걱정이 됐다고 했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가족 일로 좀 바빴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순이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태수는 순이가 며칠 새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요즘 이 동네가 조용해졌어요. 무슨 일인지. 순이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진과 관련된 조직이 일망타진됐으니까요. 경찰 수사 결과 보험 사기 조직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고 했어요. 조용한 게 좋죠. 오후에 이정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번 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완전히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도 달라졌어요. 무슨 소리야. 정호 씨가 알아서 잘한 거지. 아니에요. 사장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게 많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정호는 이제 정말로 평범한 생활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해보겠다고요. 저녁 무렵 형섭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순이야, 이번에 정말 멋있었어. 20년 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것 같던데. 나이 먹으니까 경험이 쌓인 거겠지. 그런데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거지?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삶,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딸만 행복하면 돼요. 미래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천천히 마음의 상처부터 치료하고 새로운 시작을 도와줄 생각이에요. 형섭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잊지 않을게. 밤이 되자 순이와 미래는 함께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이었어요.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성진이에 대해서는 미안해요, 엄마.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봤다면. 미래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 나쁜 사람들은 원래 속이는 걸 잘하거든. 순이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겨냈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고. 며칠 후 법정에서 성진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순이의 녹음 파일과 여러 증거들 덕분에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성진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네요. 미래가 법정을 나오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답했어요. 정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안전해졌다는 거야. 몇 주가 지나고 순이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당을 열고 단골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이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딸이 곁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미래는 이혼 절차를 마치고 엄마 곁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도 받고 새로운 직업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엄마, 저도 이제 식당 일 도와드릴까요? 천천히 해. 네가 하고 싶은 일 먼저 찾아봐. 순이는 딸이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필요할 때는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랐어요. 어느 날 저녁, 순이는 20년 전 수첩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번 일로 다시 연락하게 된 옛 동료들의 번호를 보며 생각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는 일이라면 자신은 언제든지 다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창밖을 바라보며 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래야,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딸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